임금 피크제는 일단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네. 또 소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게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2016년에 그 네. 법정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정년이 연장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네. 신규 채용이 줄어들까봐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채용이 줄어들까봐 그것에 네.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 임금 피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 그대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임금이 네. 최대 피크가 있고 어떤 시점에서 사실은 이 임금 피크제는 뭐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니까 네. 뭐 유럽은 좀 그러니까 유럽은 임금을 또 깎지는 않고 근로시간만 깎고 임금 피크제가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많은 제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임금 피크제는 네. 연공제랑 조금 연동이 돼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네. 그분의 어떤 직무 능력과 상관이 없이 월급이 높아지는 어떤 구조가 있으면 네. 이게 이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네. 뭔가 정년은 연장이 되거나 이걸 뭐 유지해야 되면 부담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연공제랑 연동이 좀 되고 연공제가 아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임금 피크제는 이렇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시작한 지가? 막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은 뭐 2010년 이전에도 임금 피크제 얘기는 있었지만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도입을 했었지만 네. 이게 이제 정년을 60세로 네. 연장하면서 이걸 의무화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는 55세가 정년으로 네. 일반적으로 보고 네. 그 이상은 60세는 뭐 공무원들이나 보장해준다고 많이 생각했다면 네. 이걸 이제 60세로 의무를 해버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가 필요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게 한 2016년도, 17년도부터 좀 대폭적으로 도입이 됐죠.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조사한 자료 보면 네. 공공기관은 뭐 대기업은 50% 이상? 네, 52% 정도. 뭐 중소기업은 20% 초반 정도. 그래도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작년 6월 달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최초의 그 법적 그 정년이 연장되면서 네.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그때 네.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를 점수화해서 경영평가에 적극 네, 네. 반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거의 대규모로 네. 도입이 됐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규모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삼성이나 LG 이쪽 중심으로 이제 많이 선진적으로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 뭐 대기업 중에 안 도입 안 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모든 기업이 다 관공서들도 대부분 많이. 예, 공공기관부터 먼저 의무화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됐죠. 그럼 최근에 그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다는 건가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국정감사 얘기했듯이 전 정부에서 네. 이걸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60세로 늘리면서 네. 회사의 부담 뭐 줄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다 도입해라. 그래서 아예 조항을 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처럼 써 있어요. 예. 예, 그 고령자 고용 촉진법 19조를 보면은 네.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뭐 하면서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네. 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이 무효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니 정부에서 니네가 하라며 해놓고 했더니 왜 갑자기 무효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까지 왜냐면 우리는 정년을 연장시켜 주거나 네. 어쨌거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건데 명예퇴직 프로그램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다니게 해준 건데 왜 이거를 무효화 시켜서 월급을 그 감액된만큼을 또 더 주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러가 알았으면 난 임금 피크제 안 했지.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 거고 노동부에서도 약간은 뭐 약간 법적인 공백이나 혼란을 좀 많이 뭐 이렇게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전문가들 많이 나서서 컨설팅도 해주겠다. 네. 막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법원 판례 이후로.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은 네. 아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점점 알려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줄 소송은 분명히 이어질 게 그러니까 아까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소멸시효 문제만 해결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문제 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퇴직을 해버렸잖아요. 네. 뭐 회사 관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사이에. 네. 그러면은 내가 받을 게 더 있대. 판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그러면 이제
더구나 이게 퇴직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죠. 임금 피크가 적용되는 분들은 막 몇십만 명이 되니까 네. 회사 퇴직한 친구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단체 소송처럼 집단 소송처럼 여러 명이 음. 이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근데 이미 이제 소송 시작된 것 같은데? 어디 기사가 그렇죠,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미 KB 쪽? 네, 한 군데가 뭐 네네네. 소송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례 나오고 나서는 일단 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단 경영계에 그 우리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한지 그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임금 피크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다수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년 연장형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시키는. 네네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고용촉진법 자체가 2016년에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법정 그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기존 정년, 60세가 안 되었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일정 그 기존 정년 연령 전후로 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년 보장형인데요. 기존의 정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네. 그 전에 그 일정 구간 이전에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네. 그리고 이번 그 대법원 판례 자체는 이 정년 보장형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 판례가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이 네. 회사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나왔어도 네.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연장형을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사안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났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그대로 네네네. 적용이 되진 않을 거다. 네.